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인 수어의 하이바를 발표하게 된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원으로는 김하인, 신현주, 최경화가 있습니다. 옥자입니다. 먼저 저 학과 소개를 한 뒤 책 소개, 동아인 매체 소개, 상문어 순입니다. 먼저 작가입니다. 생애로는 이름 아라카수의 빛이 생년월일 1910년 5월 3일에 태어나셨고요. 1990년 6월 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동경 출신이시고요. 1960년 50세의 석가무살로 그림책계에 입문하셨고요. 주로 풍요로운 일본의 풍토를 다양한 그림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1년간 일본 그림을 배우고 그 후 49년부터 미국 대사관에서 공부하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였습니다. 작품입니다. 작품으로는 동화과자, 석가무살, 목수와 귀신 노크, 수호의 하얀 달, 두루미의 아내, 현자의 천재가 있습니다. 1959년 일본 동아회전 15다이상을 받으셨고요. 1962년 일본의 신화와 저절로 수학관 동아 출판 문화상 가작상을 받으셨습니다. 1973년 캠페이 에너키로 동남사 출판 문화상을 받으셨고요. 1975년 홍원 연구생 학파로 수학관 회화상과 국제 아네르센상 특별상을 받으셨습니다. 수어의 하얀 말로 브루클린 미술관 그림책상을 수상하였고요. 1980년 한스 크리스천 아네르센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책입니다. 제목은 수어의 하이발이고요. 작가는 아카바 스위키, 주제는 몽골의 전통악기인 머드붐에 대한 노래입니다. 장르는 이야기의 그림책이고 소재는 하이발입니다. 줄거리입니다. 몽골의 수어라는 양치기 선인이 살았는데 버려진 하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배운다. 말들기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누님의 딸과 결혼시켜준다고 해서 대회를 나갔다가 1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누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얀 말을 빼앗겼다. 하얀 말이 도망을 가서 부하들이 쏜 화살을 고친 채 수호의 집에 도착했다. 결국 하얀 말은 이틀 죽었고 수호는 슬퍼했다. 수호와 꿈처럼 하얀 말을 뼈와 가죽, 신줄과 털로 마도메를 악기를 만들었다. 연주할 때마다 하얀 말이 떠오르고 이 악기는 몽골에서 널리 퍼졌다. 문학성은 주제 몽골 전통악기인 마도메에 대한 노래입니다. 플롯은 단선하게 형식입니다. 단선하게 형식은 하나의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됩니다. 즉, 발달, 전개, 절정, 결과의 흐름입니다. 배경은 몽골입니다. 예술성입니다. 선은 직선보다 곡선이 많아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느낌을 주고요. 공간은 한 장면이 나타날 때 원적 페이지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색으로는 순재를 사용하고 명도가 낮은 색이 많아서 낮은 채도로 부드러움을 주었습니다. 동화 매체입니다. 동화 매체는 연장 동화를 택했고요. 동화의 장면은 연장 그림으로 그려서 교사의 필기나 책상 위에 세워 한 장씩 뒤로 넘기면서 이야기해주는 그림 동화의 종류입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동화의 출구를 고려하여 그림을 몇 장의 종이에 그릴 것인지 결정하고 동화의 제목을 쓰고 중심이 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리절지의 배경은 스케치하고 채색합니다. 그림을 마무리한 후 뒷면에 일련 번호를 페이지로 표기하고 그림 내용을 쓰거나 컴퓨터로 타이핑한 후 오려 붙입니다. 낱장 그림의 테두리에는 그림을 손상시키지 않는 3개의 종이 테이프를 붙입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이절지를 시트지로 붙입니다. 움직일 캐릭터를 따로 그려 코팅하고 오립니다. 배경에 캐릭터가 움직일 경로를 칼로 긋습니다. 캐릭터 뒤에 철사를 묻혀 편집 사이에 철사를 통과시킵니다. 배경을 동그란 철사를 굽으려 캐릭터를 고정시키고 철사를 움직여 캐릭터와 경로에 따라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창호 문헌이고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 난 너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선생님이야. 모두들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반가워. 너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물어볼 것이 있어. 너희들은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있니? 네. 아, 그래. 너희들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나 보구나. 근데 친구들이 꼭 사랑이어야만 할까? 아니요. 그럼 어떤 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형.
그 인형 같은 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인형?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너희들은 동물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있어요.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니?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기. 동화는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래, 동물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런데 혹시 친구가 없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니? 슬퍼요. 슬프고 쓸쓸할 것 같구나. 외로워요. 외롭기도 하겠구나. 너희들 말처럼 친구가 없으면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기도 할 거야.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줄게. 자, 여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수호의 하얀 말. 그래, 이 책의 제목은 수호의 하얀 말이야. 이 책의 이 친구는 수호고 이 하얀 말이 바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하얀 말이지. 이 책의 겉표지를 보니 어떤 내용일 것 같니? 저 둘이요. 가는 둘이 함께하는 내용 같니? 다른 내용,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는 없니? 수호가 하얀 말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내용이 똑같기도 하구나. 너희들과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해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책은 이 사람과 동물이 친구가 되어서 벌어진 이야기를 쓴 책이야.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 이건 낮장동화라고 하는 것이야. 선생님이 이 동화에 있는 내용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온 것이지. 다르게 생겼구나. 너희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왔어. 낮장동화라는 것은 이 그림에 팔집을 내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도 해. 재미있을 것 같지? 네.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모두 잘 들어보도록 하자.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라는 몽골인데 이 나라의 맨 위쪽에 말모의 모양의 장식이 달린 마두궁이라는 악기가 있대요. 이 악기에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볼까요? 옛날 몽골 넓은 초원에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수호라는 가난한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수호는 어른보다 훨씬 일도 잘하고 착한 아이라서 할머니와 밥상도 함께 차리고 양떼도 물고 노래도 참 잘 불렀지요. 랄랄랄라라.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수호가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수호의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걱정되었지요. 수호가 왜 오지 않는 것이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수호가 하얀 것을 안고 달려왔어요. 이걸 보세요! 모두 달려가 보니 그건 가태없는 하얀 망아지였어요. 수호는 즐겁게 웃으며 모두에게 느끼운 이유를 말했지요. 오는 길에 하얀 망아지를 발견했어요. 주인도 없고 바닥에서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냥 두면 밤에 늑대로 잡아먹을지도 몰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수호가 하얀 망아지를 정성껏 돌보자 아주 훌륭하게 자랐답니다. 온몸은 눈처럼 하얗고 씩씩하고 아주 멋있는 말이 되었지요. 깊은 밤에는 용감한 하얀 말이 양을 잡아먹으러 온 싸나운 늑대를 내쫓아버리기도 했지요. 수호는 그런 하얀 말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좋았답니다. 참 잘했어 하얀 말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초마다 이 고장을 다스리는 원님이 말타기 대회 1등한 사람에게 원님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수호야, 하얀 말을 타고 꼭 말타기 대회에 나가봐. 수호의 친구들이 말타기 대회에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과 말타기 대회가 열리는 마을로 왔답니다. 그곳에는 구경꾼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저 멀리 단상에 원님도 앉아 있었죠. 말타기 대회가 시작되자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말이 모두 힘차게 달렸어요. 이리야! 이리야! 어서 달려! 말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듯 달렸지만
말을 타러 왔지 말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수호가 크게 소리치자 화가 난 원님은 수호를 때리라고 명령했어요. 보잘것없는 양치기가 감히 저 녀석을 때리고 말을 빼앗아라! 그러자 많은 부하들이 수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기운을 잃을 수호는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수호의 몸은 온통 상처와 몸투성이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간호해 주어 상처가 없어져 갔지만 하얀 말을 떼일 땐 슬픔은 없어지지 않았지요. 나의 하얀 말을 어떻게 지낼까? 나의 하얀 말을 멋진 하얀 말을 얻은 원님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자랑하고 싶어 춤잔치를 벌였지요. 잔치가 한창이자 원님은 하얀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허흠, 내 하얀 말을 타고 있어. 잘들 보시오. 원님이 말등에 올라타려고 하자 하얀 말은 사납게 펄쩍펄쩍 뛰었어요. 고삐를 뿌리쳐낸 하얀 말은 술렁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바람처럼 빠져나갔어요. 원님은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 녀석을 잡아라! 못 잡겠고 못 죽여라! 부하들은 활을 당겨 한 번에 쏘았어요. 화살이 바람처럼 휙휙 소리내며 날아갔어요. 하얀 말 등에 화살이 꼽혔지만 그래도 하얀 말은 계속 달려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수호가 잠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수호가 누구야? 하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밖에 있던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얀 말이다! 우리 하얀 말이야! 수호가 벌떡 일어나 나와보니 정말 하얀 말이 와 있었어요. 몸에는 여러 개의 화살이 꽂혀있고 땀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지. 하얀 말은 상처를 입었지만 달리고 또 달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수호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수호는 하얀 말이 너무 괴로워하는 걸 알고 이를 안 물었어요. 상처에서 피가 계속 뿜어져 나왔죠. 하얀 말아, 내 사랑하는 하얀 말아, 제발 죽지만 말아줘. 하지만 하얀 말은 너무 지쳐있었어요. 힘없던 하얀 말은 이튿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수호는 슬픔과 분함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얀 말이 보였어요. 수호가 하얀 말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자 하얀 말은 수호에게 기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호야, 그렇게 슬퍼하지 마. 내 뼈와 가죽과 심줄과 털로 악기를 만들면 난 언제나 네 곁에 있을 수 있잖아. 언제나 너를 위로해줄게. 수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하얀 말이 말해준 대로 뼈와 가죽과 심줄, 털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야차야차, 이렇게 만들면 되나? 이렇게? 마침내 악기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마금이란 악기예요. 수호는 어디 가든 이 악기를 꼭 가지고 다녔어요. 수호는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하얀 말과 함께 즐겁게 추억을 달렸던 일들을 떠올렸지요. 하얀 말이 항상 같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럴 때면 악기의 소리는 더욱 아름답게